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장재형 팀장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디지털 마케팅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디지털 마케팅과 SNS 광고에 대한 기초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 채널이 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운영하실 때 기초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SNS 혹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기업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그 플랫폼에 알맞은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직접 게시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제품 인지도를 높이거나 웹사이트 트래픽을 유도하거나 혹은 다양한 기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운영되는 SNS 마케팅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초기에 진행하게 될 경우 광고를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면 노출 효과가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인력을 투자하셔서 운영하신다면 기업의 잠재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환율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환율은 디지털 마케팅의 용어기는 한데요.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목표 달성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목표는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2B에서는 리드 발생수, 인콰이리 발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전환율이 상승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잠재 고객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기업과 혹은 기업의 컨텐츠와 관계를 맺은 잠재 고객 집단이 더 전환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랭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컨텐츠를 기업에서 올리게 되면 구글 검색 결과에서 동영상 섹션으로 별도로 나오게 되면서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캠페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을 운영하실 때 대부분의 예산은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의 예산 집행을 중지하게 될 경우 곧바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은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냐 마냐는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해야 하는 인적
리소스가 발생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하게 된다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마케팅 캠페인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이며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기업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브랜드가 존재한다면 각 브랜드 하나씩 페이스북 페이지를 별개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콘텐츠를 소비할 타겟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자사의 제품, 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성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잠재 고객이 관심을 보일 만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종류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섞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콘텐츠를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제품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제품 후기 혹은 제품 시연과 같은 혹은 제품을 만족스럽게 사용한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과 같은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콘텐츠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마케팅 예산을 배정하여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하여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마케팅을 진행할 때 페이스북 광고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을 한 다음에 광고 없이 컨텐츠만 유기적으로 노출하게 될 경우 컨텐츠의 노출과 도달이 저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금도 별도의 페이스북 광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올려진 컨텐츠를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광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페이스북 활동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광고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은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일종의 온라인 이력서 혹은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강력한 B2B를 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리드 창출의 경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 리드 창출 효과가 3배가량 높은 만큼 B2B 기업에게는 링크드인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리드는 바이어가 유효한 인콰이어리를 보내기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한 문의, 이메일 문의, 유선 전화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소개서 요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아래와 같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 개인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개인 계정에서 프로필을 각자 꾸미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프로필에 회사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통해 주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에 자신이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기업만의 회사 링크드인 페이지를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페이지에 텍스트 컨텐츠가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입만 된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링크드인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링크드인 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비디오 혹은 슬라이드 쉐어 컨텐츠와 같은 추가 컨텐츠를 게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크드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글 다음으로 가장 큰 검색 엔진인데요.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는 다르게 유저들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컨텐츠를 비디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추천 동영상으로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B2B 기업의 동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주로 노출된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할 때 키워드를 제대로 잡고 타겟 키워드를 동영상과 동영상 제목, 설명 문구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작업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들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동영상을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는 지금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모두들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는 다르게 동영상 위주로만 컨텐츠를 게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컨텐츠를 올리는데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제품과 서비스가 바이럴 효과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 상품이라면 특히 B2B 기업의 상품들이 이러한 유형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유형의 상품이라면 동영상을 업로드 할지라도 유저들에게 노출되거나 유저들이 조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을 반드시 고려하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동영상이 많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에 동영상 올리는 것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비디오를 게시할 때 타겟 키워드를 고려하여 제목과 설명 문구 등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 키워드를 고려할 때 생각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키워드와 기업의 제품의 연관성입니다. 키워드를 잡게 될 때 기업의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여야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색량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키워드가 제품과 관련되어 있을지라도 검색량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동영상은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트렌드와 같은 툴이 있는데요. 이런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유튜브 검색량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을 사용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잡게 되는 것을 타겟 키워드를 선정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타겟 키워드를 올바르게 선정하신 뒤 올리시는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의 제목과 설명 문구, 태그 등에 적절하게 녹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새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서버비나 동영상 호스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 웹사이트가 있으시다면은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이제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유튜브 조회수를 달성하는 것도 개발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또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시되는 동영상 수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구독자나 이제 동영상을 더 많이 탐색하려는 유저들을 위해서 동영상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때 카테고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재생 목록을 생성하여 많은 수의 비디오를 정리하여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제공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번역 기능을 의존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광고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B2B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구글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구글 애즈라는 광고 플랫폼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글 애즈를 활용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어렵지 않게 유튜브 광고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 즉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것들을 보는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잠재 고객이 특정 집단이라면 해시태그 검색을 통한 유저 팔로우를 통해 기업은 한 명 한 명의 잠재 고객과 관계를 맺고 추후에 기업의 컨텐츠를 노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기업에서 가장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이미지 위주의 컨텐츠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팔로워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인스타그램 담당자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잠재 고객들이 주로 검색하는 해시태그를 발굴하여 그 해시태그를 사용한 유저들에게 팔로워를 신청하거나 추가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잠재 고객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에서는 기업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이후 매력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 관련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퀄리티가 높은 사진 혹은 기업의 로고를 프로필 이미지로 등록하고 또한 기업의 웹사이트 링크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업계의 관련 계정 혹은 유저들을 팔로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유효한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고 비디오 및 이미지 콘텐츠에 모두 해시태그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협찬 또는 협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노출과 도달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광고는 페이스북과 동일한 광고 플랫폼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북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 광고 또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기본적인 소개와 컨텐츠 마케팅을 위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후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선택하실지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컨텐츠 마케팅 팀의 인적 리소스가 풍부하다면 모든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순으로 하나씩 운영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적 효과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SNS 광고 시작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